안녕하세요. 휴일에도 잘 많이 쓰십니다. 오는데도. 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국민과의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발맞춰 대통령실 브리핑룸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언론과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를 4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들만 비추던 기존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기자 여러분이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계약 발주와 카메라 설치를 거쳐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치인 이재명의 또 다른 특징이 밀실을 싫어해요. 밀실에 대한 공포에 가까운 기피증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식 밀실 포비아라고 예전부터 불러왔는데 모든 은밀한 거래, 모든 부정한 청탁, 모든 불법적인 협잡은 전부 밀실에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자신의 집무실에다가 CCTV를 설치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설치했어요? 2011년 6월부터 설치했습니다. 청탁 자체가 아예 원천 불가능하라고 자기 집무실에다가 자기가 그렇죠. CCTV를 달아버리는 정치인은 이재명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걸 쇼라고 생각해요. 네. CCTV 안 보이는 사각에서 뭔 짓을 못하랴. 그런 식의 주장 많이 했고 검찰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다 자기들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CCTV는 쇼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역 현안을 들고 청탁하러 올지도 모르는 토호 또는 이권 관계자들 한테 경고를 미리 보내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경고가 의미가 있으려면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CCTV를 달고 나서 보도자료를 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보도한 영상들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영상 좀 봅시다. 언론에 보도된 영상이에요. 네. 성남시에서 뿌려가지고. 다시 한번 봅시다. 집무실을 줌 땡기면 저렇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네. 올 때리지 않습니까? 깔끔하네요. 야, 청탁하러 가봐야 소용없어. 뉴스 못 봤냐? 혹여라도 돈 앞에서 흔들릴지 모를 자기 자신에게 미리 채우는 족쇄요, 저게. 네. 절대 그럴 수 없도록. 동시에 시장 집무실은 자연인 이재명의 사적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 공적 마인드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공직자 공적 공간이니까 그 공문은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것도 함께 담긴 겁니다. 그 마인드도.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나 대통령의 그날의 그 국가정상의 그날의 일과는 시간 단위로 공개되는 것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네. 그 자연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그렇게 공적 공간에서 공적 활동은 공개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그동안 브리핑룸은 한쪽 단면만 보여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반의 밀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 얘기가 나왔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6월 8일. 네, 대변인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뜻이 알려졌는데 이 영상으로 있으면 좀 봅시다. 대통령과 언론과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를 4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들만 비추던 기존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기자 여러분이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딱 이재명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발표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국민적 요구가 있었냐? 이런 결정에 무슨 국민적 요구가 필요합니까? 기자들은 자기들이 불편한 게 뭐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답했어요? 백악관이나 유엔 회의 모두 그렇게 프레스룸이 운영된다라고 답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백악관 프레스룸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사진 하나 띄워보세요. 예. 저기 보면은 저기 대변인 있고 뒤쪽에 보면 카메라들이 잔뜩 여러 대가 천정에 달려 있잖아요. 네. 저 중에 저 각도에서 찍은 사진 없어요? 저 각도에서 찍은 거예요. 네. 그리고 바로 대변인 뒤에도 있어요. 카메라가. 그 각도에서 찍은 것 좀 보여줘 보세요. 오케이. 다 저렇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묻는 자나 답하는 자나 양쪽 모두 공적 공간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다 기록으로 남기고 서로 예를 들어서 기자가 질문하는 기자 편의 감정이입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답변하는 대변인 편의 감정이입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당연히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리고 저 프레스룸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날고 긴다는 기자들이 취재 경쟁하는 곳인데 저기 노트북 놓을 자리도 없잖아요. 빡빡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예. 근데 며칠 전에 대변인 말 너무 빠르다고 했다면서요. 그다음 그렇습니다. 보지를 못했는데 그 영상 있습니까? 관련 부서 책임자 및 타자를 빨리 쳐 그럼. 저렇게 빠르다고 말을 합니까 원래? 나는 제가 백악관 프레스룸 저 공개되어 있는 거라 진짜 오래전부터 봤는데 백악관 프레스룸이 권력과 저널리즘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네. 현장이에요. 예. 저기서 서로 기싸움도 대단하거든요. 말도 서로 빨리 하고 말 빠르다는 소리 나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대변인이 뭐 말하는데 천천히 좀 말해달라고. 타자를 빨리 치라고. 그렇게 빨리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받아쓰기 하는 게 기자들 아니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저런 말 한다는 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프레스룸 기자실도 변해갈 텐데 이런 반밀실주의 제가 붙인 명칭입니다. 이재명 아유 밀실 포비아야 내가 혼자말로 했던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또는 적극 공개주의가 또 다른 특징과 연결이 되는데 이 늘공분들은 당분간 니공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일을 하려면 잘 알아둬야 됩니다. 제가 15년간 관찰한 결과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합니다. 예.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구성원을 참여시키려고 해요. 네. 항상 그렇게 시도합니다. 당대표일 때는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네. 사실 이건 교과서에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정치인들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참여민주주의 안 좋아해요. 수기민주주의 안 좋아합니다. 자기가 그냥 결정하길 원하지 귀찮고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원했던 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교과서에 있는 거지. 근데 정치인 이재명은 그렇게 하는 걸 옳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진심이냐면 그러는 과정에 본인도 직접 참여해요. 뭐 인사말 하고 당대표 정도 되면 격려 인사하고 빠지는 게 통상인데 그런 자리에 가면 실제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해요. 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토론을 시작해요, 자기가. 그런 영상으로 사례로 작년에 여러 번 제가 틀어드린 것 같은데 총선 직후에 당원들 절대 다수가 원했던 국회의장은 추미애였고 네. 근데 실제 의원들의 투표 결과는 우원식이었고 이
그 일이 한참 논란과 화제가 됐죠.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충돌한 거예요. 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그 주제로 난상 토론을 당대표가 제안을 합니다. 네. 이거 수기 민주주의죠. 당시 최상병 특검 때문에 네. 그걸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그 국회에서 천막농성할 때예요. 네. 근데 그 자리에 가서 당원민주주의에 대한 난상 토론을 제안을 합니다. 당대표가. 네. 그리고 와야 돼 당대표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토론을 해요. 3시간 가량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토론을 한다니까 실제로 그 과정에. 제가 당대표라고 하는 이제 역할을 하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한 주제는 이번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정당이 경쟁하는 민주체제 국가에서 더불어민주당만큼 이렇게 활동하는 당원이 많은 나라가 없다는 거죠. 쭉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 천장에 머리가 닿아버린 그런 느낌? 공천 과정을 거치고 또 총선에서 역할을 하고 그 성과를 내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시작되지 않았나. 남들 들으라고 식당 이런 데 가면 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골당입니다. 우리 가족 전부 민주당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부심일 수도 있고요. 자신감일 수도 있고 책임감일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효능감이라고 하는 걸 많이 체감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우리의 뜻과 왜 다른 결정이 나지? 누가 더 낫냐 이런 걸 넘어서서 왜 우리의 뜻을 존중해 주지 않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대의제도, 간접민주주의 이거하고 직접민주주의 또는 대중정당, 당원 중심 정당 이게 이제 충돌하는 건데 이전까지는 갈등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충돌이 발생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대한 주권 의지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권 의지가 표출되는 조직화되는 그 지점인데 이게 마치 어쩌면 조금 일찍 싹튼 싹이 너무 일찍 싹 터서 설이 맞아버린 느낌. 그렇다고 이 싹이 사라지냐 다시 솟아 올라올 거거든요. 대중정당 국민정당으로 가는 길 직접민주주의 확장의 길은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구조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다. 그리고 거대한 변혁의 한 부분이다라고 인정하고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또 그 방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주권 의지라고 하는 게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장치들, 제도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의 의사결정에 당원들의 의사가 권리당원들의 의사 또는 뭐 민주당 지지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헤어지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탄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진통이다. 똑똑해요. 그렇습니다. 저 토론 자리에 몇 시간 이거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폰만 잡는 게 아니고 진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 보통 정치인들 저 귀찮아서 안 한다니까. 저 언제라고요? 2024년 5월 21일이고요.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당이었습니다. 그 수기 민주주의를 진심으로 믿는다, 실제 적용한다는 점에서 현실에서는 실제로 있기 힘든 유형의 정치인이에요. 이런 특징은 제가 지난주에 쭉 얘기해왔던 특징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재명은 빽이 없다. 네. 예. 빽이 없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일이 생기면 어디 전화할 곳 한 군데가 없었다고. 예. 가족 전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도시 빈민이었고 그 흔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어디 잘 나가는 사람 한두 사람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야지. 아무도 없는데. 혈연이고 학연이고 지연이고 뭐가 없어요. 지연, 이재명 대표가 나고 자란 동네는 아직도 아스팔트 도로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라는 곳입니다. 여기 화전민 마을이요. 네. 아직도 주민이 4인가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어디다 전화를 해요? 화전민 마을이 전화합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치인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한다. 네. 그 말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틈만 나면 그 말을 합니다.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저게 레토릭이 아니고 기댈 데가 저기밖에 없어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왜 계엄 때 그
뭐라고 합니까? 국회로 와달라고. 국민들이 와주셔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 옆에서 사모님 울고 있고 훌쩍훌쩍. 네. 그 영상 여러 번 틀어드리는데 그 관점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국회로 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코를 너무 세게 훌쩍한 거 아니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스스로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 하라고 만든 그 명칭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네.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는 당원 주권 정당을 주장했죠. 네. 그래서 국회의장단 후보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할 때 권리당원 의사가 20% 반영되도록 했어요. 우리 정당사 최초입니다. 당원 단계를 그렇게 바꿨죠. 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에 민주당 원내대표 뽑을 텐데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20%면 37명인가의 몫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